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킴스티비 왓더 뉴스입니다. 미국인들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평생 듣는 격언 중 하나가 아마도 세금과 죽음은 피할 수 없다는 말일 것입니다. 매년 이맘때부터 연방소득세와 주정부 소득세 마감일인 4월 15일까지는 왠지 모르게 쫓기는 기분을 느끼는 것은 월급쟁이든 자영업자든 마찬가지인데요. 한국에서는 회사에서 직장인의 연말정산을 꼬박꼬박 해주기 때문에 세금 신고 부담이 덜한데, 미국에서는 회계사를 사든지 세금 보호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든지 각자의 부담입니다. 4월 15일까지 작년 소득을 모두 신고하고 세금을 덜 냈으면 더 내고 더 냈으면 돌려받는 세금 환급이 동시에 진행되는데, 작년 3월 코로나 이후 한인들이 언론을 통해 가장 많이 들어본 말 중에 하나가 급여 보호 프로그램 PPP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PPP를 둘러싼 각종 가짜 뉴스가 돌아다니고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왓더 뉴스, 오늘은 PPP 관련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왓더 뉴스 시작합니다. PPP는 경기부양 법률에 의한 프로그램인데, 이 법률의 세금 관련 논란이 새롭게 통합 전용 법률이 생겨나면서 종식됐습니다. 한인 자영업자들 사이에 떠도는 대표적인 가짜뉴스는 연방국세청 IRS가 PPP 대출금의 비용 공제를 해주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조금 복잡하긴 한데 약간의 맥락만 짚으면 사람마다 모두 다른 PPP 오해를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PPP는 작년 3월 경기부양 법률에 의해 지급일로부터 24주 이내 급여, 모기지 이자, 렌트비, 유틸리티 등으로 대출금을 모두 소비하면 상환을 면제해주는 연방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매출 감소로 고통받고 있는 기업에게는 그야말로 구세주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원래 근로자 급여, 렌트, 모기지 이자 등은 세법상 비즈니스 비용으로 인정돼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었다는 겁니다. 원칙대로라면 PPP 자금으로 집행된 급여 등은 과세 대상 소득에서 차감하는 비용 항목으로 인정해야 하는데, IRS는 상환 면제를 받은 PPP 대출금을 과세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비즈니스 비용 공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PPP 대출금을 과세 소득에서 제외하고 비용 공제도 가능하게 만든다면 이중 혜택이 발생하기 때문에 과세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죠. 하지만 비즈니스 업주들은 가뜩이나 매출 감소로 고통받고 있는데 직원 월급과 렌트비 등을 비용 공제할 수 없다면 엄청난 세금 부담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미국 회계사 연합회 등이 전국적인 로비에 들어갔지만 세금의 벽은 높았어요.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 보호법안을 통해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은 비용 공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을 작년 5월과 10월 연달아 상정했지만 공화당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은 대선이 끝난 후 2차 경기부양 법률 제정 때 이 문제를 다시 거론했고, 결국 작년 12월 21일 통합 전용 법률이 통과되고 27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서명해 비용 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만약 A 한인 식당이 작년 5월 PPP 대출금 25만 달러를 받아서 이 돈으로 임금과 렌트비 등을 내고 4월에서 7월 동안 종업원을 해고하지 않았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기간 A 식당은 25만 달러의 추가적인 매출을 올렸는데 PPP 집행자금 25만 달러를 비용 공제하지 않으면 25만 달러 매출이 고스란히 과세 대상 소득으로 잡히고 세율을 곱한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죠. 하지만 통합 전용 법률 제정으로 25만 달러 모두 비용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A 식당의 세금 부담은 제로가 됩니다. 비과세 소득에 대한 비용 공제 불가 조항을 담고 있는 IRS 1366조의 705항 규정 적용도 모두 유예됐기 때문에 기업 부담이 한결 덜어졌습니다.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아직도 PPP 세금 공제를 둘러싼 오해와 가짜 뉴스가 많이 떠돌고 있지만 IRS가 최근 발표한 지침을 보면 작년에 IRS가 말했던 모든 공지와 지침을 폐기한다는 내용이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연방정부는 작년 상반기에 국민 1인당 1,200달러, 하반기에 600달러, 모두 1,800달러의 경기부양 체크를 발송했죠. 바이든 행정부는 제3차 경기부양 체크 1,400달러를 지급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데 누가 언제쯤 이 돈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성인과 아이를 가리지 않고 1,400달러를 받기 때문에 4인 가족이면 5,600달러, 결코 적지 않은 돈이죠. 그런데 공화당과 민주당 온건파는 제3차 경기부양 체크를 모든 국민에게 배분하는 것은 세금 낭비이기 때문에 저소득층에게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는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국민들에게 보편적인 경기부양 체크를 나누어줘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는데 최근 공화당의 협상안을 거부한 다음부터 미묘한 입장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최근 민주당 지도부와 저소득층과 차상위 소득계층에 국한해 경기부양 체크를 발송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백악관은 연간 총조정 소득 개인 보고 5만 달러, 부부 합산 보고 10만 달러, 세대주 신고 7만 5천 달러 미만 가구 구성원에게만 1,400달러를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1차와 2차 경기 부양 체크 때와 마찬가지로 이 소득 기준을 넘는 가구에게는 소득 구간마다 1,400달러에서 차감한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런 소득 기준을 적용하면 미국 가구의 71%가 개인당 1,400달러를 받게 돼요. 또 미국 가구의 17%는 1,400달러까지는 안 되는 경기부양 체크를 받게 되죠. 그리고 나머지 12%는 소득 기준이 넘어서 경기부양 체크를 전혀 받지 못해요. 이 문제를 놓고 바이든 행정부는 상당한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애초 공약은 7만 5천 달러 기준을 적용해 미국 가구의 85%에게 개인당 1,400달러씩 모두 4,650억 달러를 지급하는 것이었는데 수정안에 의하면 총액이 4,200달러로 줄어들게 됩니다. 미성년자에게는 2차 때와 마찬가지로 성인과 동일한 액수를 지급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또한 18세 이상의 성인 자녀도 세대가 분리돼 있지 않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자신들이 상당한 양보를 했으니까 공화당도 이 제안을 받아들일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공화당과의 협상을 거쳐 늦어도 3월 중순까지 법안 통과를 원하고 있죠. 기한을 3월 중순으로 못 박는 이유는 연방정부 추가 실업급여 지급 기한이 이때 종료되기 때문입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1차, 2차 때와 마찬가지로 시행일로부터 3주 안에 은행 계좌 이체 방식의 결제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4월 초순까지는 체크를 모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경기 부양 체크가 서민들 생활에 도움을 주는 것도 좋지만 하루빨리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나 경제며 학교며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왔던 뉴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행복한 날 되세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